우리 사회에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에서 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부가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를 경장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 등 도내 8개 시군의 택시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고 주행과 시간 요금도 6년 만에 함께 인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각종 대책이 추진 중인데 특색 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봉의고등학교 행복카페. 학생 3명이 커피를 만듭니다. 음료를 만들고 전달하는 손길이 노련합니다. 이 카페는 이 학교 장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진로와 직업 수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커피 만들 때가 재밌어요. 카페 일을 하며 높아진 이 학생들의 자존감은 학교 안 작은 행동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주로 이제 바닥을 보거나 이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는데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음료를 나눠주면서 선생님들과 친근한 관계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기고 먼저 와서 친밀하게 인사도 걸고. 비장애 학생들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카페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학생들이 사주는 걸 먹다 보니까 같이 인사도 하게 되고 또 지나가면서 카페에 있던 아이네하고 더 말을 먼저 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고교 2학년 이현이에게는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커피랑 음료수를 마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 학생은 현재 15명. 카페 운영을 통해 기른 자존감과 끈기 등은 실제 취업 관문을 통과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아이들 같은 경우 작년 3학년 바리스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원대학교 사서로 취업을 했고 삼척중학교에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동아리 운영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내 장애 학생은 모두 2,800여 명. 특색 교육 확대를 위해 정책과 재정 지원, 교육계와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백 미래학교에서 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특수학교 박 전 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구군 해안면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국유지가 아닌 주인 없는 땅, 무주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60년 넘게 방치하던 무주지를 경장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군 해안면에는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지가 많습니다. 해안면 전체의 15% 정도로 960헥타르에 달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한 땅을 주민들이 60년 가까이 개간했습니다. 정부는 개간 노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주지를 먼저 국유화한 뒤 경작을 해온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정책 이주민과 원주민에게는 최대 2만 9천 제곱미터까지, 나중에 전입한 세대는 기간에 따라 매각 규모를 차등 적용합니다. 문제는 매각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적어도 공시지가로 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정평가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감정가 매각은 보상 조치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제 보상 조치가 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좀 싼 가격으로 그런 매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 80%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의 그 한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것을 지금 해결하고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하지만 펀치볼 무주지가 관리되지 않은 60년 세월만큼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마다 경작기간 등 처한 입장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심기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의 한 사업가는 재판에 출석해 심 의원에게 돈을 줬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기준 국회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심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친분 있는 원주 지역 사업가에게 3,6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심 의원은 사업가와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재판에 출석한 사업가는 심 의원을 만난 것도 돈을 준 것도 맞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심 의원과 돈을 줬다는 사업가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심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았는데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한 주택 피해 보상금과 저리 대출로는 새로운 터전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지원 규모를 말하지 말고 관련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재민들을 구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례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선 복구 비용을 투입하고 나중에 어떤 한전의 기책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부상건축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다시 재기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지원 대책은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건물을 담보로 하듯이 그 현재 정치자금 지원해주고 말고 그 담보로 물건을 담보로 해서 정부에서 다시 재지원을 하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산불 잔해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과정에서 이재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명쾌한 답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어쨌든 빨리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게 더 1차적으로 목표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더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속초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갖고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강원도는 산불방지 지원센터 구축 지원 등을 비롯한 산불 대책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청와대,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회의에서 2020년 산불방지 지원센터 구축 지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정부 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강원도 산불로 심각한 피해가 난 특별 재난지역 5곳에 희망근로 2,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산림 복구와 수방 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 특수 진화대 등 인력 확충 방안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 조기 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산불 피해가 난 주택의 경우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수입이 많지 않아 융자금 상환은 물론 이자 부담도 힘들다며 건축비가 3.3제곱미터당 65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집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위는 산불로 인한 피해 농기계는 1,937대인데 복구 지원 대상에 농기계 지원이 빠져 있다며 관계 법령을 정비해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임목, 어구, 소상공인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을 최종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의 2회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 10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의회는 이 밖에도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등 27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춘천 등 도내 8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내일 자정부터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8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고 주행과 시간 요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다른 시군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기본요금 3,300원 적용 시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지하상가 상인들의 지하상가 운영권에 대해 수의 계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